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전장 흐름 먼저 간단하게 짚어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다우 지수만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호조 속에서 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지만 이날도 기술주, 특히 AI 관련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엔비디아와 메타는 1.7%대, 그리고 알파벳은 3% 이상 강하게 내렸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 가까이 추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코스피가 어제 121선에 도달한 만큼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소 반등하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72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이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800선 안착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최근 2주간 약 2조 2천억 원의 매물을 팔아내게 되면서 10거래일 동안 단 이틀을 제외하고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0.89%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 2730선 상회해 가고 있고요. 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43% 올라가게 되면서 강보합권에 흘러가고 있고요. 80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차익 실현 중인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장이 조그마하게 담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포트를 저희가 알차게 재정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스피드 문자 상담,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워낙 좀 조정장세가 강했던 탓에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불안합니다. 또 다행히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해주고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 이 미국발 포드 악재에 계속해서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은요.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 다우존스는 좀 상승했지만 나스닥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큰 하락은 아니었는데 엔비디아가 장 초반 좀 큰 하락이 나왔어요. 7%대 하락이 나오다가 플러스 2%까지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7%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원체 심했던 하루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바닥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AI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어제도 같은 이슈였어요.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언제 회수가 되냐?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AI 거품론 자체가 시장에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오늘 새벽까지도 있었고 그에 따라 영향이 있었는데 다행히나마 이제 국내 증시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121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살짝 터치하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은 돌리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 서서히 시장 전체적으로 바닥 체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은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외인들이 빠져나갔었던 외인들이 사실 반도체 뭐 자동차 쪽을 정리하고 뭐 조선업이나 방산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은 그래도 다시 바닥 체크가 됐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 사실 외인들의 이 수급 상황이 약간 꼬여 있기는 해요. 최근에 계속 외인들은요.
매도세를 계속 보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돌아올 상황이 조만간 연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바닥 확인이 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상황상 바닥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분할 매수 접근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도 좀 사인을 좀 드렸었는데요. 조금씩 반등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시장 좀 괜찮아 보인다. 이왕 한 번도 레버리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잠깐의 그 교육 이수 과정을 거치시면 되거든요. 집에 앉으셔가지고요. 잠깐 보시면 됩니다. 보셔가지고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도 한번 분할 매수 접근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천천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급락이 나온다면 그거는 진짜 큰 하락으로 나오는 그림이 나올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어제 말씀드렸죠? 기업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들 자체가 전체 발표하고 있는 회사들 가운데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는 겁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까지는 바닥을 다소 확인하고 다음 주부터 반등 또 그리고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오늘의 장전 관심주 어떤 성적을 들고 왔을지 참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정말 또다시 역대급 성적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5가지 후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BNC, 에머리지, 플레이디, YTN,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5개 종목 중에서요. 무려 4개 종목이 4.8% 이상 강하게 움직여졌고요. 또 더더욱 놀라운 건 이 중 3개 종목이 10% 이상 두 자릿대의 수익률을 안겨줬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23일에 짚어주신 카페24 벌써 이 18.7%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어제 만나봤던 현대바이오랜드는 단 하루 만에 17.9% 약 18%에 달하는 수익률 그리고 SG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28% 이상의 시원한 수익률을 안겨줬습니다.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요. 플레이디가 4.8% 이상, YTN이 16.7% 이상,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시가 대비 최대 12%, 에머리지는 시가 대비 최대 13.24%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정말 이 5개 중에서 3개 종목이 10%가 넘는 이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등락에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시장이 조금 더 잘 가주니까 더더욱 수익률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어제도 수익이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도 수익률이 너무 좋네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 7월까지예요. 네, 그죠? 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카페24 보겠습니다. 자, 카페24 제가 계속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죠. 지켜보시면 돼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갈 겁니다. 유튜브 쇼핑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매출 확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니까요.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신다면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도 포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3만 원대 후반까지는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잘 지켜보세요. 자, 그다음 SG 이제 어제 사인을 드리고요. 어제 상한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너무 큰 흐름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은 5년 내 신고가 패턴을 그려냈어요. 근데 이제 2018, 19년도 때 매물벽 자체가 여기 존재하긴 하거든요. 2,000원대 후반대, 2,800원대부터 있는데 그 자리를 뚫고 가면서 호가상이나 매물벽 자체가 거의 사실 저 때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꺾인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 종목은 가져가셔야겠죠. 딱 봐도 이거 지금 파실 거예요. 네. 수익률 거의 30% 가까이 나고 있는데 어제 드렸어요. 어저께. 시가부터 해서 장대 양봉 상한가 마감하고 오늘 또 가고 있는데 잘 보유하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네, 좀 더 볼게요. 자,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는 어제 사인 드리고 역시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다 도로 뱉어냈지만
제가 이 종목은 급하게 파실 거 없다.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올라가죠. 왜요? 매출 확대. 네.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저기 구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상으로는 얼마까지요? 최소 6,000원 이상은 열려 있습니다. 역시나 홀딩하고 보시는 게 맞겠다. 차트가 너무 이쁘게 가고 있네요. 자, 그다음 한국 PNC는 이제 오늘 드리긴 했지만 일전에도 한번 사인을 드렸었어요. 5월 8일 날 한번 드렸었고요. 요쯤에서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때 당시에는 이제 큰 수익은 안 났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보면은 이게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치료제로서 쓰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 차를 체크한다면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이기냐 아직 모르겠어요. 아마 9월 달 TV 토론에서 결정이 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시계 제로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부분 승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역시나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갔었던 모습이고 저도 그 관련주들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에머리지겠죠. 자, 에머리지도 관련 이슈로 인해서 계속 올라갔었고 오늘 역시나 시장에서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사인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머리지도 오늘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많이 올랐어요. 오늘 기준으로 시가 대비 13%가량 수익이 좀 났고요. 지금 뭐 정리하셔도 2% 이상의 수익은 현재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은요. YTN을 볼 건데요. YTN이 어제 이제 거래량이 붙었어요. 완전 죽어 있다가 붙었거든요. 거래량 보시면 이래요, 이게. 이러다가 거래량이 붙었어요. 확대 좀 해볼게요. 이래요. 뭐 M&A 이슈도 이제 아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뭐 이제 올림픽 이슈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사실 뭐 SBS나 뭐 IMF 움직이진 않으니까. 근데 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아침에도 조금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느는 것으로 좀 포착이 좀 돼서 제가 요거를 아침에 사인을 딱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없었어요. 바로 출발할 때는 좀 없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면서 수익이 16%까지 났습니다. 오늘 시가는 0% 출발을 했고요. 좋은 일단 흐름을 좀 타가지고 잘 찝어드린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오늘의 이제 윗꼬리 상황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상황은 보겠지만은 짧게나마 좀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봐드리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것도 좀 사인을 좀 드렸는데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효과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요즘에 가상화폐 뜨고 우크라이나 재건 뜨고 마리아나 뜨고 이렇게 해서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 전에 나왔었던 뭐 전력 이런 거는 이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테마가 이렇게 큰 틀에서 돌아요. 지금.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가상화폐 이슈가. 근데 참 기부금도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달러 이상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트럼프 진영입니다.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그 부통령 역할을 하는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분도 가상화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자, 홀딩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그다음에 플레이디도 오늘 장중에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 아침에 좀 죽어 있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올려치는 조금 모습이었고요. 뭐 주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플레이디는 꼬리 자리가 좀 많이 걸려 있는 자리라서 이거는 추세상으로 상승 분위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갔을 때 정리하셨으면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린 종목도 그렇고 어제 드린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잘 찝어드린 종목들도 그렇고 흐름이 사실 너무나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 한 55분에서 57분 정도 사이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니까 초록밴드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글로 적어드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지 않아요. 들어오셔야지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31일 날 저녁 6시에는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되고 뭘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을 지금까지 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이벤트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둔 오늘 장전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 다음 주 수요일 31일 저녁 6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전문가님의 보충 수업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SOS 119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 텐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베스트 10 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 다행히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약하게나마 어제 이 하락분을 되돌림하고 있는데요. 한편 또 이 현대차 아침에 최고 7%대의 낙폭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78% 쉽지 않은 이런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셔야죠. 네, 머리 아프네요. 진짜 시장이요. 오늘 제가 쇼킹했던 게 뭐였냐면 현대차였어요. 현대차. 와, 현대차가 장중에 7%? 8%? 깜짝 놀랐어요. 깜짝. 오늘 장중에 이제 7.7%까지 내려왔다가 우선은 되돌림 반등은 좀 나왔는데 이게 많이 대응하기가 어려웠었던 게 뭐였냐면 장 초반 딱 시작하자마자 보시면 제가 이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박스 자리에서의 여기 돌림과 지키는 자리였고 어제 자리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깼었어요. 종가 자체로 사실 크게 안 흔들렸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 바닥이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 시가부터 쭉 빠져내려가더라고요. 실적은 정말 잘 나왔는데 무슨 갑자기 포드 이슈를 들어요. 시장에서. 포드가 실적이 안 나와서 그에 따라 떨어진 거다라고 하지만 포드 이슈는 어제부터 있었어요, 사실. 예. 빠지려면 어제 빠졌어야 됐어요. 어제. 제 아침 코멘트나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제 빠졌어야 됐어요, 사실 이걸로는. 근데 갑자기 오늘 이걸 갑자기 들먹어요. 특별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만 다시 되돌려요. 그래서 분봉 보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시원하게 빼더니 다시 되돌리는 모습은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현대차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그 라인에서의 지켰다가 돌아왔던 자리 있죠. 여기 하단 자리. 한 25만 원 정도 근처잖아요. 여기 자리를 다시 깼지만 되돌렸다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봤을 때 이게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얼마? 25만 원짜리 위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거 24고요. 죄송합니다. 나와준다면 여기서 튀어가면서 한번 바닥을 지키면서 가는 모습 쭉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에 봐야 돼요. 근데 아직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이제 뉴욕 증시의 상황들을 체크해 봤을 때 이게 나스닥 상황인데 제가 어제 이제 라인을 그어놨던 건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저점 바닥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여기. 네. 보시면 어제 그어놨던 거예요.
여기 라인 이탈 자리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 요 두 번째 여기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 자리를 지키는지가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 자리가 여기 나름 저항 자리가 되는 그런 바닥 자리 되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한 17,000포인트 근처예요. 근데 어저께 17,000포인트 근처 딱 왔다가 되돌렸거든요. 사실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해요. 다음 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뉴욕 증시가 지금 선물 상황으로는 괜찮아요. 돌리는 모습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다가올 새벽에 반등 포인트가 나오기만 한다면 요거 빠르게 다시 한번 나스닥 기준으로 올려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자금들이 지금 거품이라고 하면서 AI 쪽에 들어왔다가 빠졌잖아요. 그래도 살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시장에서는 M7,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변하지 않아요.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뭘 살 건데? 이것 빼고 뭘 살 건데? 살 게 있나요?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M7. 전 세계 사람들, 이쪽 서학개미 분들 뭐 살 건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다시 돈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 초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뉴욕 지수 중요할 거고요. 바닥은 거의 체크가 됐다. 그렇다면 종목들로 다시 봤을 때 현대차의 되돌림 반등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21선 라인을 터치한 다음에 되돌림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자리 중요하겠지만은 다음 주에서의 더 돌려주는 게 나와주면서 여기 자리 깨질 않기를 바랬었던 다시 60일선으로의 여기 60일선입니다. 60일선으로의 여기 회복 포인트가 나오는 게 다음 주 관전이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도 사실 분할 매수 사인을 드렸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나 또 하나 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는 서서히 뭘 해야 됩니까? 떨어지는 거에 겁먹지 말고 8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시장 안 빠질 겁니다. 빠지는 전조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크게 가기 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뭐 대공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 돌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더 크게 갔다가 떨어져야 돼요. 아직 그렇게 크게 안 갔어요. 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 있는데 대공황이 온다고? 에이, 그거는 모든 경제 상황, 경제 지금까지 기록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확실하게 바닥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다음 주나 오늘부터 해서는 서서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단가를 낮추신다거나 신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종목들, 대형주들요.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슬슬 분할 매수 접근을 하는 전략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주 이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이 고민되시는 종목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SFA 반도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5,55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이런 비관론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여기 라인 보이네요. 라인을 제가 크게 펼쳐보다가 요게 걸렸네요, 눈에. SFA 반도체 주봉이고요. 2019년부터 해서 차트 상황입니다. 가장 큰 바닥은 19년도 바닥 자리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큰 바닥이 2023년 초에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돌리겠죠. 시장이 조금 IT 쪽에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현 상황상 추이상으로 보더라도 대형 추세의 바닥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자리도 있네요. 이 저점 자리 지켜주는 다리가 같이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는 저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스윙 종목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쁘지 않은 자리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도하시면은
절대 안 되시겠죠? 홀딩 하셔야 되고 가져가시고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반등 나오는 자리가요. 좀 아쉽게도 매수가 근처세요. 네. 근데 매수가까지는 와요. 오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온 다음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매수가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현재가부터 해서는 원하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은 HMM, 해운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매수가가 24,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의 주가 흐름을 보자 하니 최소한 2년 이상 오래 보유하신 종목 같은데요. 최근 해운주의 흐름이 약하게 부진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때 이제 매수하셨을 때도 사실 뭐 계속 저평가 얘기가 좀 돌았던 종목이죠. 그 이슈가 원체 컸고 지금은 이제 좀 바닥을 찍고서 다시 작년부터 돌리는 모습이 포착은 되고 있어요. 큰 바닥에서 되돌림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또 떨어지고 매물벽 자체도 상당히 좀 두꺼운 부분이 많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게 맞는 시점이에요. 되돌림 반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선 흐름상으로는 19,000원대 2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조만간. 근데 이게 사실 HMM은 개인적인 수급보다는 이게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기관들이. 근데 기관들은요 죄다 매도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기관들이 다 팔고 나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기관들이 그냥 투신권, 보험권, 줄매도 상황이고 오른쪽으로 좀 가보자면 연기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 상황이 좀 너무 깊어요. 네. 이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팔 만큼은 다 판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생길 것 같아서 급하게 우선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 기술적 반등은 나와줬으니 여기에 맞춰서 기간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2만 원대 가는 거를 본 다음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2만 원까지 가는 거 보고 그 다음 다시 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다시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네이처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3,2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70%로 다소 높게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임상 3.3 결과가 유효하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각 15%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이게 오늘 사신 건가? 전에 사신 건가? 전에 사셨겠죠? 근데요, 이 종목을요, 가만히 차트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라인이 눈에 탁탁탁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선은 큰 라인은 여기 라인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라인을 좀 확대해 보자면은 여기 전고점은 자리가 되네요. 이 두 개 라인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자리예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 왜 그러냐면 좀 이게 좀 차트가 좀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전고점 자리 돌파 포인트가 하나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는 자리가 여기 같이 걸려 있긴 하지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좀 나름의 좀 공간 자체가 생기는 약간 더 위로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잠시만요.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봐드려야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겠다. 14,500원. 자, 걸리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 한번 걸리고 위에 또 매물벽이 서서히 생기는 자리다 보니 얘가 오늘 보면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조금 약간 안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딱 보시면 항상 여기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의 꼭대기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네, 이 저항선이에요. 무조건 필수예요.
저항선 자리인데 주가가 가다가 떨어질 때 저기 저항선 자리를 어떻게 여기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그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지금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머리가 아파져요. 왜? 여기에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 자체가. 여기에서 뭐 합니까? 물려 있던 사람들이 사실 기다렸는데 올라가다 못 가면은 뭐예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생깁니다. 그러면 얘가 힘을 못 받고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아슬아슬한 자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라인을 보고 분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네, 분봉 자리인데 이 자리 되게 위험하네요, 사실. 자, 분봉에서도 3분봉 자리인데요.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장대양봉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여기 자리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하나 보이네요. 차트 대응하실 때 차트 좀 공부 좀 하면 박 PD가 시청률 떨어진다고?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자,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이 꼬다리 자리 있죠, 여기가 항상 무슨 자리예요? 저항 자리가 된다고. 이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사실 여기가 무슨 자리? 매도 자리 1차? 여러분. 그다음 여기가 2차 매도 자리. 했겠어. 3차가 또 한 번 있어. 여기 또 있어. 약간 아슬아슬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다가 혹시라도 1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여기 이탈 자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네, 우선은 피하시는 게 맞아요. 네, 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대응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조금 예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잘못 말했어. 예의 깊게 지켜보시다가 움직임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홀딩 하시고요. 한 12,000원 이탈하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APR이요. APR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만 5,500원에 20%요. 29만 5,500원에 20%,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좀 많이 밀렸던 APR이죠. 이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좀 반등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구조 요청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님, 요거 APR을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그제요. 그저께? 네. 시청자님, 그 상장하고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면 상장하고 4개월 넘어가고 5개월째. 네.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상장하고 6개월 차가 딱 되면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니까 보통은. 제가 이 종목 자세하게 몰라요.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시간 관계상 혹시 보호회수 물량이 6개월 뒤 풀리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제가 뭐 살펴보면 되긴 하는데 이것도 뭐 창을 띄우면은 뭐 엠포탈 뚜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지금 5개월째 거의 다 들어섰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심리도 그러한데요. 6개월 지나고 나서 대응을 하고요. 만으로 4개월 넘어가고 2달 남았을 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6개월까지 만으로. 이때가 가장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좀 빠지는 모습도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올해도 반등 가능성이 있긴 하다. 시청자님 이거 반등 나오면서 매수가로 올라오면요. 네. 정리 바로 하셔야 돼요. 이거 매수가 지금 오면은요? 네, 올라온 대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보호회수 물량이 만약에 6개월 뒤에 풀리는 게 있으면은 그때까지 더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최악인 경우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니까 전저점 이탈 자리 나오고 27만 원짜리 이탈하면은 그때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 시점 자체가 좀 너무나 아쉽게 됐어요. 보호회수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더라도 보통 5개월, 6개월째는 항상 영향을 받아요. 보통 그래요. 안 그런 종목이 있긴 하지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올라오는 대로 매수가 위로만 올라온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 그저께 상황들을 봤을 땐 한 번에 반짝이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오려면 5%, 6%까지 올라와야 되네요. 근데 현재 5, 6% 이상 얘가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쉽진 않아 보여요, 시청자님. 그래도 급하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우선은 급하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에요? 급하게 매도할 종목은 아니긴 한데 시청자님 아예 길게 보신다면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하락하는 거 다 보신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장하고 가장 위험한 시기가 5개월, 6개월 차예요. 지금은 이때부터가 5개월 차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상장하고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 매수가 근처에서는 우선 정리하시고 현금화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네, LS 머티리얼즈 저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6,735원에 15%입니다. 네, 26,735원에 15%. 어제 보니까 2만 원 선이 어제 깨졌네요. 지금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시청자님 이거 이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완전 저기 신저가네요. 신저가. 어떡하지? 저도 이 종목을 좋게 봤었던 입장이었는데 손절 쳤어요. 손절. 예. 손절 치고 나왔어요. 이탈하자마자. 그러니까 언제 손절이었냐면 요 라인가 그 전저점 이탈했을 때 있죠. 얼마 전에. 네. 7월 며칠이야? 7월 17일인가? 지난주? 네. 요때 이탈하고 나서 이 이탈 자리가 무조건 손절 자리거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님. 이게 왜냐하면은 차트 보고 계시죠, 항상. 네. 네. 근데 이제 잘 아실 건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요 바닥 자리 지키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투매가 나와요, 이때부터는. 아. 네, 투매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종목을 봐야 되는데 우선은 상장하고 시가가 나름 높게 잡혔던 종목이에요. 이게 많이 높게 잡혔던 종목이에요. 처음에 상장했을 때. 그리고 쫙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되돌림이 나와서 바닥까지 왔는데 지금 이쪽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건 잘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을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뭐 계속 뭐 좋다고만 할 수 없으니까 바닥 잡힐 때까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나마 오늘 조금이나마 양봉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의 반등이 나오니까 또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아주 소폭의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종목이 좋아졌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여기 바닥을 확인하면서 뭐 횡보를 하거나 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더 안 빠지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업황 개선 포인트 나와주면서 수급적인 쏠림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은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하셔야 될 것은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연말 이후로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까지. 예, 힘드셔도 좀 버티시다가 그리고 바닥을 어느 식으로 횡보한다. 7월 달, 7월 중반까지 이렇게 횡보했었던 이 자리 있죠.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 버티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바닥인지 체크하고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유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이수페타시스 네, 이소페타시스 52,000원에 네, 52,000원에 20%.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21선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양봉이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한테 방금 하신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추가 매수 되는가 싶어가지고. 아, 추가 매수 자리요? 예, 예. 네,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예. 시청자님 보시면은 차트 대응을 혹시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스마트폰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작년 6월 자리가 고점 자리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자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앞에 43,000원인가. 네, 네, 맞아요. 예. 42,000원 좀 되는데 예. 그 자리가 지금 저항 자리로 지금 딱 걸려 있는 자리가 참 재밌게도 이게 120일 전 자리가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여기가 저항선 자리가 하나 체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갑자기 막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것을 다음 주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네. 얼마나 빠르게 돌려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수가 잘 가려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든 대형 IT주들이 상승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아, 예, 예. 그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자리에서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다음 주에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크게. 근데 다음 주 자리에서 이게 다시 한 밑으로 꺾이면은 솔직히 머리 아파져요.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매수해야 됩니까? 우선은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는 예. 아니면 길면 다음 주 내내 이 종목의 방향성은 봐야 돼요. 근데 이수가 어디 안 가는 종목이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회사. 그래서 회사가- 엄청 좋다는데 그래. 맞아, 회사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다만 문제는 시청자님 많이 이게 올랐지. 이렇게 떨어진다고 나쁜 종목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게 문제지, 사실. 딴 게 문제라 그게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것만 네. 사보려고 현금을 지금 80% 갖고 있거든. 다른 거 다 정리해 빼고. 자, 시청자님 최악인 경우가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예. 41,000원대나 2,000원 부근이 최악인 경우 바닥일 거예요. 아침에 1,700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아마 4만 원대 극초반 자리가 바닥일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그 자리 떨어진다고 파시면 안 되고 예. 저는 만약에 4만 원 초반까지 온다. 사실 지금부터 음봉이 나온다. 떨어지는 날이 예. 있다. 과감하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단가 낮추시는 게. 그리고 어차피 이수는 실적이 너무 좋아지는 종목이라 앞으로 계속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언젠간 이거 전고점 넘어갑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AS가 조금 많은데요. 어디 보자. 자, 하나 에어로부터 보죠. 어제 이제 급등 나오고 약간 빠졌다가 오늘 또 안 빠지고 영망치 뜨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매도 사인 드릴 거예요. 그런 종목 되게 많아요. 하나 에어로는 아직 살아있다. 홀딩 하십시오. 수익률 어마어마합니다. 자, 셀트리온 어제부터 돌리고 있다 말씀드렸고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더 갈 거다 말씀드렸죠. 오늘 뭐 약간 흐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홀딩을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다음 휴재 같은 경우도 조금 쉬다가 61선 살짝 깨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61선 이탈 자리가 정말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일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나왔었네요. 또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홀딩 하시고요. 자, 롯데칠성. 네, 조금은 심심하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심심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을 좀 줍니다. 매출 확대 포인트, 3분기 실적 너무나 좋아지겠죠. 하반기 실적이. 그로 인해서 이 바닥에서 크게 돌리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고점 자리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14만 5천 원 자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홀딩 전략 계속 유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 E&A도요. 바닥에 있다가 이제서야 움직임이 나오기 좀 시작합니다. 많이 돌리네요. 크게 돌리는 것 같은데요.
삼성 E&A는요,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살펴보신다면은 큰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 나오는데요. 여기가 나름 박스 자리예요. 이 박스 자리 돌파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조금씩 더 계속 갈 거예요. 네. 많이 가면은 신고가로 아마 최고점 37,800원짜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길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가 또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또 그려내는데 계속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뭐라 말씀드렸어요? 전에 고점 자리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야금야금 죽지 않고 여기 이전의 자리들을 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매물벽이 두꺼워진 자리가 어디예요? 저기 위에 보시면 27,000원, 8,000원대. 저 자리가 두껍거든요. 한참 더 가야 됩니다. 홀딩 하시면 돼요. 큰 수익 중이죠. 자, 국제약품도 이제 어제 또 올라갑니다. 뭐 백일의 이슈, 말라리아 이슈, 말리아가 아니라 말라리아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슈가 좀 붙고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에 대한 포인트가 커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고점 자리를 이게 이번에 오늘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참을 만한데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대웅제약도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 종목이었고 전고점 넘어가고 깨지는 모습의 매도 흐름이 약간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가네요. 좋은 흐름입니다. 역시나 잘 지켜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우딘 퓨처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자, 이게 이전이랑 그림이 달라졌어요. 차트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약간 그림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거 방송의 메인 종목으로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종목이고 다음 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왜 제가 이 종목을 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흐름이 다르죠? 네, 버텨냈어요. 이거 조만간 튀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 구경 삼아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자, 그다음 셀로메드가 급등이 조금 좀 전에 나왔었고 또 올라가는데요. 차트 완전 되돌리는 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차트를요. 주봉 볼까요? 주봉으로 보세요.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목은 없고요. 시장이 다음 주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 맞춰서 한 종목씩 더 꺼내 드릴 거니까요. 항상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 셀로메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IT주가 바닥을 확인 중에 있고요.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시장 되돌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주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